이번 달에는 얼마를 저금해 볼까? 뭐야? 내 월급 다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. 머니레시피 마틴입니다. 여러분, 저축은 잘 하고 계신가요? 요즘 주식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부동산도 계속 오른다고 하고, 과연 이렇게 저축만 하고 적금만 들어도 되는지 걱정되시죠?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효율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.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연금저축, IRP, ISA. 이 세 가지는 절세계좌라고 불리는데요.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. 연말정산 때 이 세 가지 계좌를 이용해서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저축 방법이 있어요. 오늘은 이 저축 계좌에 정확하게 얼마를 넣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그럼 가장 먼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계좌인 연금저축, IRP, ISA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? 먼저 가장 중요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연금저축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 있죠? 하지만 개인연금도 있어요. 이 개인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너희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연금저축을 만들어라,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계좌예요. 이 연금저축은 은행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고 증권사에도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증권사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.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 연금저축이 뭐가 좋으냐? 이 연금저축은 100%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우리가 세금 혜택의 목적도 있지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?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. 이렇다면 더욱 좋을 거니까요. 이런 100%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. 두 번째로 살펴볼 IRP라는 계좌는 연금저축보다 자유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이 100%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반면 이 IRP 계좌는 70%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인출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IRP 계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워낙 많이 유행을 했죠. ISA라는 계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종합절세계좌라고 해서 2천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아주 혜택이 많은 계좌죠. 이 계좌를 마지막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에 두 가지 계좌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. 나머지 앞에 계좌를 채우고 난 나머지를 이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증권사에서 이 계좌들을 만들어야 할까요? 아마 은행을 가시거나 보험사에서도 이 계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저축만 할 건가요? 200만 원 물론 크죠. 하지만 다 우리 뉴스에서 보이잖아요. S&P 500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과 미국 주식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, 너무 배 아프지 않으신가요? 그런데 증권사에서 이 계좌들을 만든다면 우리는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요? 당연히 증권사에서 해야죠. 그럼 도대체 얼마씩을 계좌에 넣어야 할까요?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? 그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로 채워야 될 금액은 900만 원이에요. 이 9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요. 연금저축에 600만 원, 그리고 IRP에 300만 원,
이렇게 들어가게 돼요. 이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. 하지만 연금저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.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죠? 연금저축에 50만 원을 넣고 IRP에는 25만 원을 넣게 되는 거죠. 꼭 기억하세요. 50만 원, 25만 원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연말정산 때 총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.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? 그런데 이제 1순위 금액 900만 원을 다 채우시고 더 여유 자금이 남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그 돈은 어디에 넣죠? ISA 계좌에 넣는 겁니다. ISA 계좌는 한도가 넉넉해요.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. 이러한 넉넉한 ISA 계좌를 운영하시다가 만기가 됐을 때 연금 계좌로 이동하시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.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을 이동했을 때 10%인 3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. 앞에 두 계좌에 비해서 혜택이 적죠? 그래서 ISA 계좌를 3순위에 놓게 된 거예요. 300만 원으로 ISA 계좌에서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49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모든 걸 다 채웠다고 했을 때 우리는 198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. 이 계좌에 넣는 것만으로 받는 금액이에요. 아까부터 제가 계속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저 외국 놈이 국내 주식을 해야지, 국장을 해야지, 도대체 왜 해외 주식을 자꾸 투자하라고 하나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세 가지 절세 계좌로 국내 주식을 하는 거는 너무나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말리고 싶어요. 국내 주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. 그런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는 이 연금 계좌에다가 주식을 투자한다? 정말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보다는 세금이 강력하지만 이 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아주 큰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국내 주식은 그냥 국내 주식 계좌로 하세요. 그렇다면 국내 주식을 못하게 했으니까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? 우리가 이 계좌로는 해외에 있는 주식들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어요. 유명한 것들 있죠. 엔비디아, 테슬라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직접 돈을 넣을 수는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궁금하시죠? 이러한 개별 주식보다는 S&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? 그런 종목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만든 펀드예요. 이런 거는 어떤 개별 주식의 등락보다 좀 등락률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. 이런 미국 주식을 평균을 내서 만들어 놓은 펀드를 추종하는 ETF라는 것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코덱스 S&P 500 이런 거가 있거든요. 이런 상품을 주식처럼 자유롭게 구매를 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, 연금저축, IRP, ISA 이 계좌는 선택이 아니고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. 이 계좌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 차이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욱더 돈 되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. 마틴이었습니다.